9월 말에 이제 정차 세액 공제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판매 부진이 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ESS 쪽은 북미 쪽에서는 뭐 엔솔에서는 내년도에 성장만 6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결과적으로 현지 생산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엔솔한테는 좋은 소식 하나 있었던 게 최근에 그 베트남 쪽에 버스용 배터리 셀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어쨌든 이동채 그 전 회장이 컴백을 하면서 이제 동남아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게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에코프로 그룹이 이런 전기차 시장 어떤 캐즘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을 재정비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인도네시아 투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2차 전지 주가가 꽤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실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조적 변화나 실적이나 소위 캐즘을 극복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K배터리 업체들이 리밸런싱으로 이런 캐즘을 극복하려고 한다. 어떻게 리밸런싱을 한다는 건가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ESS 쪽에 이제 집중을 좀 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특히 북미 쪽에서 그런 이제 라인 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LG 엔솔이죠. 네. 이제 전기차 시장 쪽은 9월 말에 이제 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상당한 뭐 좀 판매 부진에 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 ESS 쪽은 북미 쪽에서는 뭐 엔솔에서는 내년도에 성장만 6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니까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기존의 생산 그 거점을 이제 EV 라인을 좀 ESS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엔솔이 했던 게 지난 5월달에 그 GM과의 세 번째 합작법인인 그 얼텀 셀즈 3기를 인수를 했죠. 이 물량이 사실은 인수할 거라고 말씀을 좀 미리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도요타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어쨌든 기존 그러니까 새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기존 공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을 더 세이브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얼텐 샘지 3기를 인수를 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AMPC를 더 많이 나누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그 ESS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확자와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데 이게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현재 리밸런싱 특히 북미 시장에서 핵심은 ESS입니다. ESS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ESS 관련 대규모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그 PG와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뭐 5년간 그 4기가와트 시도했었고 테슬라와도 6조 규모의 ESS 계획도 체결한 것처럼 지금 유럽이랑 그 미국을 주로 이제 생산 기지로 유럽에서도 그 ESS 배터리를 생산하니까 여기서 이제 현지 생산 체계로 그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대규모 수주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시간 공장을 원래는 그 미시간 공장이 아닌 신규 공장에서 ESS 배터리 생산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미시간 홀랜드 공장을 라인 전환해서 생산하면서 1년 빠르게 양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 어니 서프라이즈가 났던 것이고요. 왜냐면은 ESS 배터리도 AMPC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진이 높으면서 AMPC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을 위해서 ESS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결과적으로 현지 생산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호무역지가 점점 강화되고 미국은 더 극심하고요. 그리고 유럽도 그만큼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엔솔의 이런 그 현지화 전략은 지금 뭐 어쨌든 순항하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엔솔한테는 좋은 소식 하나 있었던 게 최근에 그 베트남 쪽에 그 자동차 제조사인 킹로 모터스와 그 버스용 배터리 셀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트너십 형태로 해가지고 그 동남아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동남아 전기 시장을 상당히 그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공하는 거는 원통형 배터리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170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고 킹룸 모터스 같은 경우가 엔솔부터 배터리 셀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산업단지에서 배터리 팩을 제조하고 조립 공장도 이제 만들 예정인데 그래서 상당한 뭐 한 6,3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대략 26년도에 이제 전체 자동화율을 90% 목표로 해서 26년도에 가동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킹로모터스 자체가 26년 2분기까지 국산 부품 국산화율 80% 이상 달성하겠다고 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 전기차를 만들겠다, 전기 버스를 만들겠다 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배터리를 엔솔골 사용하면서 메이드 인 베트남 전기 버스를 만들어 갔을 때는 이건 동남아 진출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싼 인건비를 차량 만들면서 배터리는 엔솔골 썼다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2040년까지 주요 그 도시 버스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동남아 전기 버스 시장이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남아뿐만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에 워낙 대기업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전동화를 지금 국가 전략으로 좀 추진하고 있어서 그 일환에 동남아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그동안은 사실 중국 업체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독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엔솔이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제 이게 수출의 수준의 협력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현지 생산하고 현지 조립 체계 구축하는 현재 전략이라는 거죠. 이 또한.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강했던 거는 가격 경쟁력인데 현지 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대응을 하고 또 그런 국가들은 결국은 탈중국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인 거고요. 또 이제 엔솔은 워낙 이제 뭐 테슬라, GM, 뭐 현대차 등 해서 이런 그 품질 신뢰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말 이러한 품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필이 돼서 이게 협력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서 생산하고 하니까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킹링모터스가 배터리 현지 브랜드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엔솔에 대한 네.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그 중국이 많이 장악하는 동남아 시장에서도 엔솔이 침투율을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두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이 일차적인 공략 대상이었고 거길 뚫었는데요. 뭐 중국은 뭐 못 들어가는 거고 뭐 이제 들어갔다 다 이제 나온 상황이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이제 동남아시아를 공략하는 건 상당히 그 여력이 있죠. 베트남의 LG 에너지솔루션이 간다는 거고, 사실은 베트남 동남아 가보시겠지만 오토바이 엄청 타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오토바이를 다 2차 전지로 다 바꾸면 대박인데 일단 그 전기 버스 쪽 얘기 있었고요. 또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네, 에코프로도 이제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투자가 되면서 이번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유도 결국에는 그 니켈 계룡광산에 대한 투자 이익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어쨌든 이동채 그 전 회장이 컴백을 하면서 이런 이제 동남아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게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에코프로 그룹이 이런 전기차 시장 어떤 캐즘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을 재정비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인도네시아 투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원재료부터 신규 중소까지 다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게 특히 인도네시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어쨌든 에코프로가 흑자 기조가 달성이 되면서 일단 인도네시아 투자 그 니켈 제련소 투자가 상당히 잘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받고 있고, 그 인도네시아 여러 니켈 제련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QMB 제련소랑 그린 에코 니켈, 메이밍, 그 ESG 제련소 요게 지금 4군데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 현재 이 4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 3만 톤 규모의 니켈 물량을 그 니켈 MHP 물량을 확보한 상태고요. 어쨌든 이게 그 에코프로가 어떤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투자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그 이익은 565억 에코프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800억의 투자 이익을 기대를 한다라고 이제 그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밝혀서 그 에코프로 그룹은 뭐 이 인도네시아 투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뭐 주가의 하방을 잡아주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주사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양극재라든가 양극재 생산하는 에코프로 BM,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그 투자 이익을 얻고 있고, 원가 경쟁을 일단 높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2분기 서프라이즈 났던 거는 그 인도네시아 투자 이익,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그 투자 이익에서도 있었지만은 이건 이제 2분기까지는 3분기까지 이회성 이익이 될 것이고, 니켈 원료 그러니까 니켈이라든가 전구체, 양극재로 일어나는 통합 밸류체인을 앞으로 이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양극재 통합 공정 시설 투자를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국내 사업장 대비 원가 20%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는 걸 목표라고 했는데 원래는 반값 양극재였었어요 목표가. 근데 그게 30% 원가 경쟁을 네. 취하려 하는 거여서 한 20% 이상 정도로 지금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가 경쟁력이 2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올해 하반기에 그린 에코니켈 지분 28%를 확보해서 연결 실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이런 그 인도네시아 투자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 확보를 통한 어떤 그 제도약의 어떤 네. 그 기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도네시아도 뭐 그 자원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인도네시아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투자 11조도 투자하는 거를 철수했거든요. 포스코그룹 했던 거를 그걸 지금 빈자리를 에코프로 그룹이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